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열의 시시각각으로 안내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안내해드립니다. 한 여성 환경운동가가 천안의 일봉산 나무 위에서 보름 넘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 7월로 다가온 전국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인데요. 이 도시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전국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재로서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묘안 무엇일지 오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명 도시공원 일몰제, 특히 천안의 일봉공원의 민간 개발 여부를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도시공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 네 분과 함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일봉산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차수철 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학계에 계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밭대학교 건축학과의 송복섭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남서울대 건축학과 교수기도 하시고요. 현재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신 이광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의 김친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분의 좋은 말씀 기대를 해보겠고요.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관련한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추운 날씨에 이 참나무 위에서 고공농성을 단식하면서 지금 하고 계신데 건강이 어떨지 걱정입니다. 일단 차 의원님 어떤 상황인가요? 여러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벌써 이제 8일째 그리고 단식으로는 이제 11일째 6.2m 참나무 가지에 우리 여성 활동가가 올라가셔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본인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보기에 상당히 위태롭고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최근에 일기도 고르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인데 더더욱 이제 그 주민 투표에 대한 요구조차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더더욱 주민들도 낙심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공원을 지키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또 다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우리 이광인 교수님께서는 현재 보존을 원하는 측의 농성을 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개괄적으로 안내를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천안 일봉산이 가지는 역사 문화적인 가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개발되면 자연 생태가 무너지고 더군다나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공원들이 이제 그 핵심적인 장소 30%라는 면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원의 가치나 또 천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오룡정주 구조도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주민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공원을 이제 못 누린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요 정도로 큰 관점에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현재 그 많은 어떤 농성과 더불어 지금 현재 행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민간 개업을 하면 안 된다. 민간 개발을 해왔던 반대하는 대로 것이죠. 공원을 보존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보존을 제대로 하자는 주의로 저희들이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한편 또 민간 개발에 찬성하시는 주민들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예, 어떤 입장이실까요? 그 공공에서 이거를 공원으로 좀 묶어놓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제 그게 그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이제 그 헌법소원이 있었고 그때 이제 그 위헌 판결이 나는 바람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20년 동안 그 일몰제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만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 그 7월에 이제 그 일몰제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지게 되면 그럼 그때 이제 보상에 대한 요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전적으로 이렇게 제가 찬성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오랜 기간 동안 사유주 제한을
공공에서 강제로 이렇게 좀 통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관련해서 김진현 교수님도 정리해 주시죠.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 적용 전문가로서 단 1제곱미터의 공원이라도 지키고 싶은 점은 아마 다 똑같으실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를 않고 그냥 뭐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 보존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일몰제가 시행되고 나서 2020년 7월 1일서부터 그 법이 바로 자연 녹지로 바뀌고 그다음에 난개발로 갔을 때에 그 우려하는 상황은 그 뭐라 그럴까 조경가로서 좀 가슴이 아플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다만 70%라도 좀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 저 피켓에 보니까 현실적인 보존 대안은 조성 사업이 유일하다. 이렇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주민들도 있습니다. 저런 입장도 계신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에서는 일봉산을 보존 가치가 높은 10대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차 의원님? 네, 뭐 저번 주에 이제 저희들 그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이제 원래 꼭 지켜야 될 문화유산으로 저희들이 시상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이제 현장을 왔다 가셨습니다. 가장 크게 놀라신 게 거의 8만에서 10만 가까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 원형의 자연 녹지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라워하셨고요. 그곳이 가지고 있는 울창한 참나무 숲이나 뭐 여러 가지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또 휴양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큰 가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생태적으로 다양한 뭐 국가 차원의 멸종 위기종 뭐 또 천연 기념물 뭐 이런 생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수십 년 동안 자랑으로 여겨왔고 또 사랑으로 이용해왔던 그 공간이라는 부분에서 이 공간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 보존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 상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운동에 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앞 부분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또 이해를 가져보겠습니다. 송 교수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 도시공원 일몰제 왜 생긴 겁니까? 아마도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특별한 그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뭐 공원이 모든 도시에 이제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또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게 자체에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우선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묶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은 사실 이제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보면 그 매년 시에서 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면 이제 우선순위에서 요 공원을 좀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뭐랄까 저 공공의 영역으로 좀 편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동안에 이렇게 미루고 하다가 예. 아마 이런 상황까지 온 그런 거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일몰이라는 게 이제 해가 지면 예. 끝난다. 예, 선셋 로라고 서양에서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는 묶어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치를 취한다. 뭐 이 정도의 의미일까요? 예, 일몰. 그러니까 20년 동안 도시 그 계획 시설에 있어서 아주 미집행이 된 부분은 예. 내년 2020년 6월 30일까지 종료를 시키고 7월 1일부터는 그 도시계획 시설이 해제가 됨과 동시에 도시 시설은 이제 크게 뭐 공원, 주거, 그다음에 공업,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리되고 있는데 이곳은 바로 그 자연 녹지 지역으로 풀리게 되면서 난개발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또 거꾸로 얘기한다면 선셋이지만은 다시 얘기한다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난개발 말씀을 살짝 언급하셔서 후반부 본격 토론에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이 바라보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만약에 이제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걸로 예상하십니까? 뭐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6월 30일자로 이제 실효가 만료되면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나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에 대한 고려, 또 덧붙여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곳을 공원으로 알고 있었고요. 또 공원으로 이용해온 주민들에 대한 환경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주체가 바로 행정입니다. 예. 국가이고 지방자치단체인 거죠. 그래서 물론 국가 차원에서 민간 개발을 통해서 일부 지역을 보존하고 일부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안을 내놨지만 이것이 특정 지역에서는 적당한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안 일봉산과 같이 고밀에 기존 아파트가 밀집되어져 있고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것을, 전체 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저는 일부 개발과 일부 보존에 대한 민간 개발 특례 사업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고 싶고요. 뭐 그런 맥락에서 저는 행정에서 이후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임차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매입을 한다든지 뭐 여러 우리나라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저밀도의 개발 최소한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런 뭐 다양한 검토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해제되면 모든 공원이 뭐 무차별하게 난개발될 거다. 예. 이것은 저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 그쪽에서 좀 입장이 갈렸는데 이 교수님 이와 관련해서 혹시 정리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뭐 일몰제가 도입된 것에 대한 타당성은 뭐 일정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몰제에 당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행정부나 또 국가 정부에서 했던 일들을 돌이켜 보면 참 아쉬운 점이 많았고요. 20년이라는 긴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국급에서 말하는 도시계획 시설이라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시설로 이제 묶어 놓으면 그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도시계획 시설 조성해서 이제 시민에게 도시 기반 시설 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체고 필수품이거든요. 그 중에 도시공원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렇듯이 도시에 도로가 없으면 도시가 되지 않듯이 도시에 공원이 없으면 도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그런 부분에 노력을 도로만큼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는 아쉬움을 가지고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일몰제가 되면 나름대로 말씀대로 공원 지역이었던 곳은 주로 자연 녹지나 보존 녹지로 되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대부분 보존 녹지로 가이드라인 안에도 정하라고 돼 있고 또 일부 이제 그 자연 녹지라 하면 보통 건폐율 20%, 용적률 80%라고 하는 이상으로 하는 그 정도의 개발이 가능한데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개발이 되더라도 우리가 도시계획관리수법으로 여러 가지 그런 관리계획 수법이 있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대응하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좀 있다 저는 생각드립니다. 개괄적으로 초반부에 현재 상황과 또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이해를 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논점별로 구체적으로 뜨거운 토론을 펼쳐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천안시와 천안시 의회에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십사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고사를 하셔서 담당 천안시청 담당자의 통화 내용을 전체적인 입장으로 여러분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각 법령 기준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보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발하는 것은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제 반발하니까 목소리가 크게 나가는 거고 찬성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가끔 전화 오는 게 왜 빨리빨리 하냐, 그 좋은 것을 언제 지금 이제 일몰자가 얼마나 남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권한대행 체제로 또 가고 있잖아요. 천안시 입장 밝히는 부분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네. 통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천안시의 입장은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도 꽤 많으니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의 통화로 읽혔습니다. 이제 천안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또 당선 무효가 됐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그 전 시장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차 의원님은 현재 추진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천안시 공무원께서 말씀하신 인터뷰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이 사업이 이제 민간의 제한이 있고 수용한 이후로 주민들은 일관되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만여 명 이상의 서명 운동, 뭐 저희들 아마 주민들이 이제 지겨울 정도로 서명을 했다고 할 정도로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었고요. 뭐 지금은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감사원에다가 그 적법성에 대한 지금 청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했던 것은 주민의 찬반 여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찬반 여론을 확인하는 작업을 천안시가 하라라고 제안했던 거고요. 그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투표법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민투표법은 시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 예. 시장이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대리권자인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마는 의회조차 시민의 의견을 등한시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과정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이제 청구까지 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천안시가 찬반 양론이 있다라고 양비론을 주장하신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또 확인하는 절차를 곧바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 중에 시민들의 대리는 천안시 의회에서 그 주민 투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건 이제 대리인들의 의사가 그렇다면 네. 물론 이제 주인과 대리인 관계가 약간 네, 어긋나긴 하는데 네, 그거는 네. 못 받으신 건가요? 제가 이제 천안시의회 그 논의 과정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예. 지역구 의원 한 분과 이제 동의로 의장님이 직권상정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좀 내용적인 토론이랄까 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지금 과정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이 곧바로 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그 투표도 무기명으로 전자투표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가장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배경 설명과 또 합리적인 토론 절차들을 거쳤다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좀 부실했다라고 네. 보시는 그래서 거군요. 지금이라도 그런 배경적인 과정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의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 교수님도 네,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제대로 수렴되는 장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의견 수렴을 요구했지요. 법적인 방법에 따라 또 주민들이 당연히 해야 될 그 권한들에 대한 요구도 했지만 문제는 천안시에서 그런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주민 대책위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환경영향 평가를 예를 들면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할 경우는 나름대로 우리 주민공청회가 반드시 하게 돼 있고 또 이제 이 건으로 인해서 이제 통합해서 전략 환경영향 평가든 일반 환경영향 평가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도 있는데요. 그것을 진행하더라도 주민이 30명 이상 반대 의견을 내고 주민 공청을 해달라 그러면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식 문서로 만들어서 지난 9월 초에 900여 명 이상의 그 서명을 받아서 시에 공식 제출했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그리고 공청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시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거든. 그런 입장에서는 법적인 그런 요구 사항에서도 현재 천안시에서는 그냥 일방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이제 당선 무효가 되면서 그 전에 상황을 보니까 확정되기 6일 전에 사업자 MOU를 체결한 것으로 지금 네. 나와 있는데 이게 네. 사실 팩트인 건지요? 맞습니다. 예. 네. 아시다시피 이제 6일 전에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오후 6시 한 8분경에 MOU가 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의 관련 규정에 보면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정고시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들을 충분하게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환경상의 문제가 제기되거나 교통이나 재해상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절차를 거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절차가 지금 심의되지도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낙마하기 일부 직전에 MOU를 체결하고 나갔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일단 진행이 되고 나면 후에 영향을 미칠 것들을 고려해서 재해평가, 영향평가, 교통평가 등을 미리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본영 전 천안시장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전 사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렇게 토론 준비하면서 이렇게 일봉사를 갔다 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저 지도상에서 확인해 보니까 아파트로 완전히 둘러싸여 가지고 섬처럼 돼 있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개발할 데가 어디가 있을까 이런 정도로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어떤 상황인지 저도 이제 사실 궁금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일봉산의 어떤 특수한 상황들, 그다음에 천안의 어떤 특수한 또 뭐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뭐 대전도를 포함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일몰제가 돼가지고 해제가 되면 이제 이게 자연 녹지나 이제 보존 녹지로 보통 지정이 좀 되는데 그러면 자연 녹지의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폐율 20% 정도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건축가여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어려운 상황들의 조건에서 어떤 더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어떤 친환경도 살피고 공공성도 살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발 방법들을 좀 내고 싶은 그런 뭐랄까 욕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겨지더라고요. 건축학과로서 그렇죠. 그 대안을 모색하고 싶으신 그렇죠.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일몰제가 돼가지고 이게 해제가 되면 전부 다 이렇게 난개발로 이어지고 이건 뭐 이렇게 부조리한 것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뭔가 현실적인 대안이면서도 또 더 좋은 그 대안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도시공원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지만 관리가 사실 거의 뭐 안 되는 부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시민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좀 가까이 쓸 수 있는 또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의 어떤 이제 공원 계획 그다음에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유재산을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묶어놨다는 부분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해법들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이 토론 가운데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치현 교수님, 한 가지 쟁점이 이 해제가 되면 네네.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다로 걱정하는 입장과 예. 그렇지 않을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셔서 예. 어떤 방법으로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걱정하는 측에서 이제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우선은 이게 이제 일몰제가 되면서 동시에 볼 수 있는 방향이 첫 번째는 뭐 시에서 전면 매입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이제 지금처럼 민간 특례 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자연 녹지에서 20%를 말씀하시는데 도시개발법에 의하면은요. 그 66%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은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갖다가 해서 신청을 하면은 이 지역이 바로 그냥 아파트 뭐 제2종 지구라든가 제3종 지구라든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요. 또 더 심각한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약 10여 명이서 이쪽에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여 명들은 일몰제만 빨리 끝나라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도시 숲에 갖는 중요성은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동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이산화탄소라든가 아니면 산소의 생산량을 보니까 이 일봉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약 이산화탄소를 1,500톤 정도 연간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약 1,100톤을 배출하는 아주 그 도심의 허파 같은 곳인데 이렇게 난개발이 돼가지고 이런 시기를 다 놓쳐가지고 난개발이 돼서 그나마도 다 없어진다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보통 큰 타격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조경 환경학자로서 예, 예. 짚어주셨고요.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제가 조금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일몰제 돼서 도시공원이 좀 해제가 되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 소유주들의 어떤 동의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서 뭐
그 아파트지구로 바뀔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그거는 조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그 평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행정에서 굉장히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건축심의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조건 해제가 되면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아파트 천구로 바뀌는 이런 부분까지는 조금 이게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게 사례 같은 경우인데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유량동 지역인데 불과 2000년도에 이렇게까지 그 녹지가 다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대로 그냥 자연 녹지로 풀렸을 경우에는 이게 점점 잠식이 돼가지고 아예 산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녹지만 해도 이렇게 없어지는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천안시에서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0%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된다면은.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건축법이든 또는 도시개발법이든 그 관련해서 보면 현재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공원들이 도시공원이라서 도심에 있거든요. 그 도심에 있는 건 도시 지역에 있는 도시 지역에 있으면 도시 지역에 있으면서 동시에 도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하는 그 외곽지에 있는 것을 용도 변경하기 위한 절차도 도시개발법으로 풀지만 이런 도심에 있는 그런 것은 저희 보통 용도 지역을 이제 녹지 지역에서 자연 녹지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바꿀 때는 굉장한 어려운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겁니다. 예. 행정에서 그 자체를 여러 가지로 정책 방향을 기조를 찾기 따라서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교수님 말씀들처럼 우리가 그 건축위원회나 또는 경관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들 위원회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는 장치가 있고 아까 사실은 그렇게 난개발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시스템은 있다고 저는 보고요. 한편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후에 보존 녹지로 묶게 되면 이 보존 녹지는 자연 녹지보다 더 이제 보존의 가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고요. 그 경관법에는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경관관리구역을 또 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 되면 경관 관련해서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되는 아주 어려운 절차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어떤 제어 방법으로 보면 보통 경사도를 통해서 또는 표고를 통해서 개발을 관리하고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처럼 공원으로 완전히 도시계획실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제일 좋겠지만 일몰이 된다고 해서 완전히 난개발라고 동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피켓 중에 일부가 보존은 허울뿐인 명분이다. 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것도 존중해줘라 이런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이 재산권에 관한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제가 받은 자료로는 일본 공원의 80% 이상이 사유지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80% 정도가 사유지고요. 예. 덧붙여서 일본 공원 개발 예정지의 15% 정도는 또 국공유지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지난 5월 28일 날 이제 정부 합동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공원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범부처적인 대응을 하고 있긴 한데요. 거기서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 국공유지는 실효를 10년 정도 유예하자라는 게 우선적인 대책입니다. 그런데 일봉사는 말씀드렸던 대로 15% 정도가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주민들은 국공유지를 민간개발 사업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제안도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땅들을 민간개발 사업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공원법에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대책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정당한 도시 일몰지에 대한 대응 정책 중에 하나로 중앙정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입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1차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개발을 일부 유예한 다음에 국가 또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여력에 따라서 일부 임차를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재산세를 경감하거나 예. 또는 상속세를 뭐 50% 깎아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위원님, 거는 네. 역시 또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다 보니 재정이 아주 좋은 곳은 아니라서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전체가 네. 그 매입하고 임차하려면 또 돈이 필요한데 네, 네. 또 지방채 발행할 것이냐 그것도 세금 아니냐 이런 또 주장도 나와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뭐 이제 세금이죠. 세금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비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요. 충남은 이제 전국의 50% 이상의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장 좋은 대책 중에 하나가 도심의 숲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천안시가 지금 5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60년 이상 된 참나무 숲을 없애고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는 건 그런 대책의 일환이 될 수가 없겠죠. 꼭 필요한 돈이다. 그렇습니다. 그 용도를 위해서 쓰는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대략 바라보고 뭐 계시고요. 한 500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예. 뭐 저는 충분한 재정 여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일로 생각이 예, 됩니다.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시공원은 도시가 반드시 존재하려면 필요한 겁니다. 도로가 없으면 안 되듯이 그래서 도시공원을 지정하게 되면 국가가 예산을 또는 지방 정부가 예산을 당연히 책정해야 되죠. 그것이 세금이죠. 그 세금을 확보해서 만들으라고 하는 그것이 도시계획 시설이고 그 도시계획 시설 통해서 공원을 만들고 그래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이제 문제가 일몰대물해서 목돈이 또 이렇게 크게 들어간다는 문제는 있지만 예. 그런 차원에서 공원 임차제가 나왔고 공원관리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정해서 공원 임차제도를 이용한다든지 또 이 토지주에 대한 그 보상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임차와 무조건, 매입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제가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그 임차 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은 현실성의 대안에서는 상당히 그 좀 대응도가 떨어지는 방안이고요. 이제 지금 현재 대부분이 시에서 천안시에서 그걸 다 매입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천안시에서 지금 보면은 중요한 일본 공원 말고 또 다른 그 중요한 공원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약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봉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약 525억 원 정도를 그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천안시가 재정 자립도라든가 재정 자주도라든가 이 재정 자주도는 재정에서 그 시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예. 그 돈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전국 평균의 약 14% 이하 하향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재정 자립도도 안 좋고 재정 자주도도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2천억 원을 갖다가 공원 매입을 쓴다고 한다면요. 천안시 인구 65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부채가 300만 원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일봉산 공원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부채가 85만 원씩 늘어납니다. 이거는 언젠가 지방 채권으로서 갚아야 될 돈입니다. 시민들이 모아서 갚아야 되는데 이 지방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제일 위험성이 무위험성 자산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채권을 갖다가 우리가 발행을 해서 그 채권의 대부분에 갖는 사람들이 대자본가들이 가져가서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 채권 수익은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부동산보다도 오히려 높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혈세를 가지고 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벌게 해주고 이렇게 또 우리는 그 부채를 안고 만약에 일봉산 하나만 가지고도 태어나는 아이는 바로 80만 원 그 부채를 안고 가는 자, 거죠. 여기서요. 예. 교수님. 일본공원 하나에 500여억 원. 네. 전체 천안시 따지자면 아까 2천 예, 세 군데가 뭐 2천억 한 원 500억 정도라면 예. 그것조차도 아까 보니까 또 일봉산이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소중한 자연인데 절대 네, 개발 네. 안 된다. 이렇게 피켓도 받기 때문에
일본공 하나만 문제입니까? 아니면 천안 시내에 있는 전체도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천여 원을 써야 됩니까? 당연히 이제 뭐 전체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고요. 아시다시피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우선 따져봐야 될 것은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관련 법령이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도시공원법 공원 일몰제 해제와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보존해야 될 지역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지방 재정의 한계 분명히 있고요. 또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전체 도시에 있어서 공원이 얼마만큼 필요하냐. 우리가 얼마만큼 천안에서 공원이 부족했으며 앞으로 얼마만큼 공원의 수요가 발생할 거냐를 따져보고요. 그 적정한 판단 속에서 공원이 부족하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지방채가 되든 뭐 시민의 헬스가 되든 간에 그 수립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 공원은 2만 세대 주면 8만에서 10만의 주민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의지하고 살아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발 밀도가 높고 공원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이와 관련된 계획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천안시가 그와 관련된 공론화의 과정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싶습니다. 부분에서 우리 차 의원님은 꼭 써야 될 돈이고 우리 김 교수님은 시민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요.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도시인 대전의 경우에도 굉장히 그 공원이 많은데요. 엊그제 결정에 따르면 전체 26개 공원 가운데 12개는 시 재정으로 매입을 한다. 그리고 3개 공원은 민간 특례제 도입으로 해결하기로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결정 혹시 교수님? 예, 지금 뭐 이제 전국에서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지금 민간 특례 사업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약 70개 정도로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긴 게 뭐냐면 대전에서도 굉장히 진통을 겪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간 특례 문제인데요. 이 갈마지구라든가 이제 이런 두 지구에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자기네들이 사업 시행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그걸 갖다가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이 행정소송을 통해 가지고 약 4개월 내지 6개월을 끌다 보면은 일몰제는 그냥 그대로 다가온 거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공원을 지켜야 될 건가를 본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일봉산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도 불 보듯이 행정소송을 걸 거라 이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 개발업자가 나중에는 토지주하고 서로 또 나중에 합쳐져 가지고 일몰제 끝나고 나서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은 사실 도시개발법에서 보면은요. 이게 이제 경사도 5도 이하 쪽에 그런 지역이 빨간 부분입니다. 이렇게 빨간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하면은 지금 똑같은 절차를 뭐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저도 청주시 도시공원 위원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행정 절차는 다 1년에서 2년은 기본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렇게 난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갖다가 지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전시처럼 그렇게 행정소송이 딱 들어오는 순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적인 또 분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현재 또 많은 지자체들이 민간 특례 사업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곳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장단점을 좀 짚어주신다면. 분명히 장점도 있으니까 이런 방안이 나오긴 했겠죠. 근데 단점이 더 크다면 이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 민간 개발 특례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이제 차선책으로 이 정부가 고충이 있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연차적으로 그 첫 번째로 이 그 민간공원 개발 특례가 2008년 정도에 아마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때는 10% 5%에서 10% 사이로 비공원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나머지는 공원을 개발해서 시에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그게 사업성이 이제 없으니까
이제 연도가 지날수록 임박하니까 이제 거기서 30%라는 기준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공원 시설 30%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과한 상황입니다. 그 과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특히 천안은 지적하는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광주 사례는 9% 가지고 민간 공원 개발 특례 사업을 하고 있고 청주입니까 정확하게 5%도 민간 공원 개발 특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민간 공원 개발 특례 사업을 하고 있는 비공원 시설을 30% 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평균을 보면 한 18%입니다. 근데 천안이 유독 29.9%라고 하는 그 30%를 다 채워서 개발하는 그 문제가 예. 너무나 큰 문제인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과한 개발이다라고 주민들이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각 전국적으로 이 관련된 문제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부나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까 차 의원님이 잠깐 방안으로 말씀해 주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간 유예를 한다. 이런 방안 포함해서 지방채 이자라든가 매입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국가의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국가의 지금 이제 이 국가공원 같은 경우에는 3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지만은 국가에서 그 매입 자금이라든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도시공원은 뭐 300만 제곱미터인데 여기는 불과 40만 제곱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볼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국가에서 70%의 뭐 이자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더라도 1년에 결국은 한 20억, 30억을 갖다가 계속 이자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그리고 2천억 원 또는 525억 원이든 이거는 천안 시민들이 안고 가야 될 부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부채도 좀 재정 자립도도 올리고 부채도 좀 줄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예. 그러한 것들을 사실상 이제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서는 뭐 이게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가느냐 이제 뭐 이런 건데 이제 제가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뭐 29%에서 이렇게 좀 더 낮추고 좀 더 예를 들어서 뭐 24%, 23%뭐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거를 민간 거버넌스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낮추면서 개발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개발을 갖다가 진짜 친화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계획을 다시 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김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예. 그 중앙에서는 300만 이상의 큰 것만 신경 쓴다 하셨는데 그거는 행정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입법 사항이 아니라서 바꿀 수는 있는 것이죠. 기준을. 아닙니다. 그게 국가도시공원이라고 해서 그 기준이 3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그 돼 있어요. 바꾸려면 입법부를 통과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그래서 기준. 지금 이제 예. 예. 지금 국회에서 그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셔서 좀 법안 심사가 되고 있는 걸로 낮추는 걸로? 네,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국가가 도시공원에 대한 그 정부의 지원들을 50%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지난 뭐 1년 전 또는 2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이런 논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공원 일몰제가 가까워지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도시공원에 대한 가치 또는 여론 이런 것들이 비등해지면서 저는 정부의 정책이 조금씩 전향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를 저는 하게 된다면 지금 대표 발의돼 있는 국가가 50%의 재정을 토지 구입비에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나아가서 이제 뭐 저희 충남에 특히 천안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또 천안시까지를 아울러서 함께 재정에 대한 검토를 한다면 그 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저는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 선택지에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눈을 해외로 돌리게 되는데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일몰제와 관련해서도 잘 해결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해외 벤치마킹할 사례가?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김친애 교수님 말씀 중에 이 일몰제에 따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간 협의체를 구축하자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지금 우리 주민들도 현재 대체로 이런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론화를 하고 풀어가는 방법, 공론화든 또 다른 어떤 좀 더 타협안을 찾든 이거 방법을 지금 굉장히 찾고 있는 것이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국회의 특별법으로 지금 그 법이 계류되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국가가 도시를 만드는데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동안 공원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도로에 많은 것들이 투자됐던 거에 상응해서 우리 공원도 그런 그 국가비를 투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 때문에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국가가 그래서 그 법안에는 현재 도시 자연공원에 대해서 매입비 50%를 국가가 대주는 것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50%는 지방 정부가 50% 부담하되 지방채 발행에 따른 그 비용 50%로 만나게 된다면 지방채 발행에 따른 그 비이자는 75%를 국가가 대주는 어떤 그런 조건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원 일몰제에 대한 이 실효 기간을 연장하자. 3년 정도 연장해서 지방은 지방대로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좀 짜고, 예. 정부는 정부대로 계획 짜서 풀어나가자라는 그런 방법이 현재 계류 중에 있고요. 그 내용이 저는 간절히 통과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민생 법안들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것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삶에 관한 문제인데. 예. 지금 이제 뭐 그 계류돼 있다는 거는 사실상은 지금 저희들이 이 토론을 하는 거는 바로 코앞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에서 현실이 어떻게 가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시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녹지세를 신설을 했습니다. 녹지세. 그래서 그래서 녹지세를 신설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에 1년에 1인당 10,000원씩 만약에 녹지세를 낸다 그러면은 뭐 2천억 원을 갖다가 한다 그러면은 약 30년 정도면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사실상은 그것은 조세 저항이라든가 또 우리나라가 또 잘 아시다시피 뭐 선거 제도다 보니까 그 녹지세는 뭐 분명히 조세 저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뭐 이런 사례가 이제 특히 일본에서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은 이제 그런 세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거를 갖다가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토론 자체도 바로 그냥 뭐 이게 사실 기한적으로 보면은 이제 진짜 6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뭐 몸이 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시 숲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정말 그거야말로 환경 재앙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단순하게 뭐 30%가 없어지니까 이게 다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좀 같이 서로 상생하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너무 좀 강대강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 청주의 구룡산 공원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전국적으로 그 두꺼비 생태 문제라든가 그거를 갖다가 쭉 지켜보면서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천안시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일단은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일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어쨌든 서로 이렇게 구성을 하되 이미 벌써 사업은 시작이 된 거고 2016년, 17년 또 아까 이제 그 MOU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MOU를 갖다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양해 각서지 그것이 뭐 계약을 갖다가 체결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신경 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일봉산이 어떻게 단 1제곱미터의 녹지라도 더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에게 이제 딱 5분의 시간이 남아서 네 분이 1분여 정도씩 지금 우리에게 6개월 남짓한 이 도시공원 일몰제, 지금 우리가 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무엇일지 최종 총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송 교수님 해주시고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사실 지방 재정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건 다 공감하셨고, 그다음에 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선결적으로 법, 뭐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당장 이제 지금 코앞에 닥친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적인 대안으로 좀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공정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조정자를 좀 이렇게 뭐 어떤 지자체도 그렇고 그 시민단체 추천식 형식 뭐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지금 아까 그 민간 사업 특례 사업도 보면 원래 비공원 시설 9% 했더니 이게 사업이 안 돼가지고 30%까지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원이 풀어져가지고 절대로 사업성이 다 보장된다고 볼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얘기들을 이렇게
뭐랄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좀 좋은 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한 가지 해봅니다. 대안을 예. 말씀해 주셨고요. 예. 이제 뭐 저는 우선은 제일 크게 보는 것은 사실상은 토지 소유주들이 40여 년 동안 우리에게 공원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뭐 사용료 지불도 안 하고 그 공원에 대한 무상으로 쓴 만큼 그분들한테 어떤 충분한 보상이 첫 번째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천안시의 재정 자립도나 재정 자주도를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부채를 자꾸만 늘리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인가 이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거버넌스를 갖다가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전문가라든가 물론 도시계획위원이라든가 도시공원위원이라든가 전문가가 있지만은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보다 더 깨끗하고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공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이제는 시기가 안 남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같이 그런 쪽으로 좀 방향 좀 선회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좀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교수님. 네, 저는 가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공원은 도시 중앙에 도심에 있는 공원이 대부분입니다. 그 도심에 있는 공원은 사람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사람과 엮여서 거기에 생활이 있고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비용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OECD 국가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선진국 대열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면 진정한 가치를 진정하게 잘 만들어서 제대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현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하나 더는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이 국회 공원 관련 특별법이 제발 심의되고 통과되어서 지방 정부든 국가든 체계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임박했지만 거기서 통과되면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제한적 일시적 조치를 취하고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길이 반드시 트이면 좋겠다고 간절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 의원님. 네, 뭐 지금 이제 시간이 없다면 없지만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안시는 뭐 노태산이나 또 청수산, 일봉산 포함해서 이 공원 일몰제와 관련된 단 하나의 정책만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개발 특례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대로 다양한 대안들이 충분히 검토 가능하고요. 현행 지금 체계는 시장이 고리된 상태입니다. 내년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들을 또 그런 합의의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절차가 생략됐다면 지금이라도 그 절차를 중단하고 4월 이후에 공론의 장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촉구를 하고요. 오늘도 추운 날씨에 나무 위에 한 여성 활동가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이 현 세대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함께 누려야 될 우리의 공동의 자산이라는 부분들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런 호소를 조금 더 진솔한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예, 도심 속에 허파라 불리는 이 도시공원,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도시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가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네 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